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막 출시한 메르세데스 벤츠의 S클래스 모델입니다. 2021년식부터 생산돼서 나올 예정이고요. 유럽 등 빠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출시가 되고, 그리고 북미는 내년 초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벤츠 S클래스, 어떻게 보면 고급 세단의 상징물인 이 차가 이번에 어떻게 얼만큼 바뀌어서 나왔을지 정말 궁금해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차가 출시되기 진작부터 밖에서 차 안에 센터 모니터를 이렇게 보여주는, 왠지 기존의 가로형이 아닌 세로형 모니터가 딱 달려있는 그런 파파라치 사진 같은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게 이제 진짜 파파라치 사진도 있겠지만 파파라치가 아닌 것도 있죠. 뭐 우리가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그냥 느끼는 바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감질나게 살짝만 보여줬는데 벤츠에서 드디어 전체 다 오픈을 했어요.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럭셔리하죠. 밖에를 딱 보게 되면 공기저항을 많이 줄였다는 게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손잡이를 보시면 테슬라 손잡이처럼 가까이 가면은 손잡이가 약간 튀어나와서 편하게 열 수 있고, 주행 중에는 손잡이가 완전 들어가서 공기저항을 줄여준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차가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차 옆에 생기는 공기 흐름이 차를 지나가는 것보다 위로 창문 쪽으로 올라오는 바람의 흐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약간 튀어나가면 그쪽에 걸리는 저항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윈도우에 비 오는 날 담배 연기 빼려고 윈도우 바이저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바이저가 얼마나 큰 공기 저항을 일으키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차를 좀 달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바이저를 반드시 달지 말아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처음에 테슬라가 그런 손잡이를 먼저 적용을 해서 했는데 메이커들이 시큰둥했죠. 하지만 이제 보면 뭐 포르쉐 911 같은 경우도 대부분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그 손잡이가 약간 이렇게 팝업처럼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손잡이가 올라오지 않으면 손을 넣고 열기가 좀 빡빡해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 옵션을 스포츠카의 대명사인 포르쉐에도 넣고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인 S클래스에도 넣은 걸 보면 느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장 또 선두적으로 테슬라 다음에 많은 차에 적용한 메이커가 랜드로버죠. 랜드로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방향은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변화되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공기저항 계수가 0.22로 떨어졌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에스페로란 차가 있었어요. 에스페로란 차가 0.29의 공기저항을 혁신적으로 이뤘다 해가지고 한국 최초로요,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고, 최근에 나오는 차도 0.29만 돼도 상당히 공기저항을 덜 받는 그런 차로 인식이 되는데, 이거는 럭셔리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0.22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상당한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외부의 면을 보면 앞에는 포인트가 3개의 LED 헤드라이트를 적용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게 세 줄 같은 경우는 S클래스, GLS든 아니면 S클래스 세단이든 S클래스에 적용되는 거고, 뭐 E는 2줄, C는 1줄,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3줄이 됐고, 기존에 나왔던 신형 E클래스나 C클래스의 라인업에 맞춰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 이 차를 보게 되면 상당히 덩치가 커 보이고 웅장해 보일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한편으로 좀 소망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왔는데 라이트 개수만 다르고 모양 자체가 뭐 E클래스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S클래스만의 장점이 부각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큰 특징적인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밋밋할 수도 있고 좀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분명히 다를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보고요. 항상 이제 메이커들이 차를 개발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이제 차의 무게줄임 형태, 그죠? 그리고 차의 재질,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를 하는데 S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차의 50%를 알루미늄 재질을 바꿨고, 그런데 비해 차는 커졌는데도 무게를 최대 60kg까지 줄였다, 셰시 자체가 견고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롱 휠베이스, 리무진 형태의 휠베이스가 있고, 짧은 일반 세단형의 휠베이스가 있는데, 짧은 세단형 같은 경우도 3106mm라고, 그러니까 3m 10cm가 약간 넘는, 그리고 롱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3216, 그러니까 3m 20cm가 약간 넘는 이 정도의 휠베이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많이 길어졌죠. 근데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실내 전반적으로 다 길어진 건 아니고 뒷자리를 많이 길렸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제 레그룸보다 2에서 4cm 정도 더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트렁크도 550L라고 돼 있는데, 뭐 S클래스 트렁크는 기존에도 많이 넓었죠. 트렁크 공간은 뭐 이 차 역시도 많이 넓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S클래스에는 디지털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벤츠에서 말하기는 흰 프로젝터에 나타나는 동일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밝기를 얘기할 때 이번에 새로 나온 벤츠 S클래스 헤드라이트는 화소수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60만 화소 조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상당히 밝고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를 라이트의 초점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엔 들어갈까요? 캐나다에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적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적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260만 화소다. 자기 밝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감은 잘 안 오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화소수로 통해서 그 퀄리티를 예견할 수는 있지만 밝기를 예견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어떻게 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도의 감은 없습니다. 하여튼 밝다라고 하니까. 또 새롭게 적용된 걸 보면은 시트예요. 그러니까 시트가 각 포지션마다 운전석이면 운전석, 동반석이면 동반석, 아니면 뒷자리 모두 다 18개 혹은 19개 모터로 다 이루어졌고, 실내 조절 온도 시스템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2개의 앰프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부메스트에서 나온 4D 서라운드 시스템이 이 차에는 들어가 있는데, 스피커가 자그마치 30개가 들어가 있고요. 출력이 1750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튜닝한 오디오 시스템 이상으로 출력은 나타나는 거고, 스피커는 30개. 야, 이거는 튜닝하려고 30개만 바꿔도 거의 착각 나오겠는데요. 비싼 스피커로 바꾸면. 아무튼 30개 스피커가 들어간다 하니까 어느 정도의 사운드가 연출이 될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번에 특이점은 음향 시스템 중에 스피커가 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질을 좀 더 좋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거슬리지 않고 잘 들릴지 이 부분도 실제 차가 나오게 되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죠. 특히 이 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시트에 들어간 스피커 자체 소리를 그 스피커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번 출시되는 차의 엔진은 기본적으로 가솔린 엔진 두 가지예요. 3.0, 4.0. 4.0은 8기통이고요. 3.0은 6기통. 그리고 디젤 엔진은 2.9L 6기통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는데, 북미는 디젤이 나올 예정이 아니고요. 한국은 디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가솔린 엔진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48V의 전기 아키텍트가 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48V 전기 시스템은 기존의 차들은 크루징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시동 킬 때 기능, 그리고 약간 언덕길의 기능, 아니면 차가 처음 터보렉이 걸릴 때 좀 더 모터를 활용해서 터보렉을 줄여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벤츠 S클래스에 적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4륜 조향 시스템, 그리고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러니까 이 액티브 서스펜션이죠. 거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그만큼 전기의 활용도를 높였고, 거기에 따라서 연비를 줄이는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차가 나와서 어떻게 연비에 좋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런 전기 시스템이 얼마만큼 스마트하게 움직여질지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추후에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마이바흐 모델도 나올 예정이고, 600마력이 넘게 적용이 된 AMG 모델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차들은 어떤 엔진을 어떻게 사용되게 될지 궁금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번에 나오게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계신 분들 안타깝지만 이쪽에는 출시가 되지 않고요. 3.0 엔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을 해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최대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를 100km 이상 이렇게 실현했다고 하니까 정말 효율적인 차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하고, 기존에 나왔던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어떤 모델보다도 더 전기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평소에는 연료를 주입하지 않고 전기로만 다닐 수 있는 충분한 차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 출시되는 가솔린 엔진의 모델은 다 9단 미션과 매칭을 하게 되고, 트랜스미션도 벤츠에서 만든 트랜스미션이 될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 6기통 터보 엔진, 그러니까 3리터 엔진이죠. 그 엔진 같은 경우는 429마력, 그리고 8기통 엔진은 496마력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마력수는 한국은 약간 더 높게 표시가 될 거예요. 대략 8기통 같은 경우는 500마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EQ 부스트는 21마력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기존의 S클래스보다 차체는 가벼워지고 마력수는 좀 더 올라가고 해서 좀 더 남는 힘을 통해서 편안한 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게 되고, 이 차의 특징은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액티브 서스펜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전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에어 컴프레서나 유압 펌프가 작동이 되면서 편안할 때는 정말 편안하고, 심지어 아주 거친 노면이나 포장이 잘 일정하게 되지 않아서 되게 불편했던 노면조차도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차체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이번에 새로 나온 GL2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GL2보다 더 스마트하게 움직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운전자도 운전자지만 뒷자리에 대부분 탑승을 하는 셔퍼 드리븐 차 같은 경우도 뒷자리에 최대한 안락감을 연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같은 압력의 서스펜션이 전륜과 후륜에 다 적용이 됐다고 하면 뒷자리는 그만큼 더 불편해요. 서스펜션 쇼크업서버나 스프링이 시트의 바로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운전석이나 부조석보다 더 불편한 승차감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벤츠 S클래스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돼요. 자, 그래서 3.0L 엔진은 배로배기 4.9초, 그리고 8기통 엔진은 뭐 아직 표시는 되지 않았는데 4초대 초중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S클래스는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는 이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 이렇게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이 부분은 뭐 다른 벤츠의 차종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S클래스에 적용된 MBUX가 2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존에 나왔던 MBUX보다 더 첨단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고 벤츠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디테일함이 묻어날지 이거는 사용해보면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미리 예상해보는 벤츠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의 MBUX 같은 경우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실행하는데,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뒷자리에 에어컨을 높여줘 낮춰줘, 그리고 뭐 히터를 높여줘 낮춰줘,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새로 나온 S클래스에는 각 시트 포지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헤이 메시지 부른 다음에 명령을 내리면 뭐 시트의 포지션, 온도, 여러 가지 그 자리에 맞게 그 동작을 취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면서도 차 안에 탄 사람들의 각각의 공간을 인식하면서 그 사람들의 최대한 편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보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특히 슈퍼 드리븐이 많이 타기도 하는 이 S클래스에 적용해서 좋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MBUX에 연결된 센터 모니터, 기존에 우리가 파파라치 컷을 통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봤을 때는 테슬라처럼 뭔가 세로형의 긴 모니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출시한 걸 보니까 물론 모양 자체는 세로형으로 쭉 암레스트까지 같이 일체형으로 보이는 듯한 느낌이 되지만, 실제 화면을 켜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자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정사각형의 밑에 부분은 공중 컨트롤하는 터치 스크린이 있고, 그 위로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뒷자리까지 연계가 돼요. 그래서 화면을 뒷자리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뭔가 원하는 화면이 있다 그러면 앞자리에서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해가지고 뒷자리에 보내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뒷자리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게, 그리고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뒷자리의 모니터는 옵션이라고 합니다. 기본은 아니고요. 그래서 센터 모니터 같은 경우는 뭐 12.8인치의 정도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뒷자리는 11.8인치라고 하는데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뭐 아이패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11인치대 보면 작지 않죠. 그 정도로 큰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모니터를 이용해도 재밌게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기존의 MBUX에서 연출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그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브라우징, 그러니까 서칭할 수 있는 여러 기반도 더 세밀하게 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그 시트를 보게 되면, 운전자의 시트 같은 경우는요, 운전자가 개인 프로필을 다 입력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문 인식을 통해서 차를 타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 안에서 로그인한다는 게 참 웃긴 일이긴 한데, 로그인을 통해서 나하고 여러 사람이 운전할 때 내 프로필을 꺼내게 되면 내가 앉았던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나의 중심으로 맞춰주는데, 일단 시트 포지션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 입력할 때 키만 입력을 하면 키에 맞는 적당한 시트 포지션을 연출을 해준대요. 시트와 핸들과 여러 가지 거울들의 움직임.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해요. 같은 키라도 팔다리 길이가 다를 수 있고 몸무게가 다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른데, 이 부분을 차가 정해준다라는 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 세팅이 된 다음에 좀 더 내가 세밀한 조정을 통해서 더 맞추면 되겠죠. 뭐 이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편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번에 나온 벤츠 S클래스의 시트에는 에너자이징 컴포트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요,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안락한 조명과 심지어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나의 수면의 질을 계산을 해서 시트에 적용을 해주고, 시트는 포지션뿐만 아니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 마사지 기능을 통해서 탑승자를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운전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차가 판단을 하면 휴식을 취하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시트 같은 경우는 어떤 시트의 각도 아니면 마사지 기능을 변화를 해서 항상 좀 쾌적하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준다고 하니까 궁금하긴 한데, 사실 아주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시트의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긴 하나 사용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궁금하지만 큰 기대는 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또 향수 뿌려주는 기능, 사실 향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몸에. 그런 기능까지 다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에너자이징 컴포트 시스템, 에너자이징 코치라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시트 주변에 적용한 LED 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뭐 250개 LED 라이트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시트마다 주변에. 그런데 간격이 16mm, 1.6cm, 뭐 이런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 뭐 1.6cm를 배치했든 2cm를 배치했든 우리는 그 라이트가 잘 보이면 되는 거죠. 아니면 분위기에 맞게 딱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 그것만 느끼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밝기 조정이 당연히 음성 어시스트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MBUX죠. 그리고 그 단계 자체가 20단계로 되게 폭이 넓어졌어요. 밝기 조절이. 그래서 낮에도 기존에는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라이트가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낮에도 아주 선명한 라이트로 들어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를 좋아하는 분들은 낮에도 시원하게 이렇게 켜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발전된 라이트를 어디에 적용을 했냐면 안전운전에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블라인드 어시스트 시스템,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켰는데 옆에 차가 있으면 사이드 미러에 보통은 경고등이 들어오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운전석의 왼쪽에 라이트가 다 빨간불이 깜빡이게, 그러니까 운전자가 굳이 사이드미러까지 보지 않더라도 옆에 차가 있구나를 바로 알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고,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S클래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모든 그 벤츠에 이걸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야간에 옆에 사각에 어떤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라이트를 안 켜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 무심코 그냥 들어가면서 깜빡이 동시에 틀고 대충 확인 잘 못한 상황에서 들어가다 보면 그 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차가 휘청거리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눈에 띄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깜빡이를 트는 순간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순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원위치로 돌아올 때도 차가 막 요동치는 이런 일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요동 자체가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운전을 기반을 하는 우리 모두의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거는 다른 차에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능은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앞차와의 거리 조절, 충돌할 만한 물건이 있거나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질 때 갑자기 가까워지면 또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막 들어와서 운전자가 바로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그런 경고 라이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참 이 부분은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계속 벤츠에 출시한 모든 차에 들어가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이런 것들 당연히 이번에 새로 나온 S클래스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이 벤츠 S클래스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의 기능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앞에 그 송풍구의 여닫음도 기존의 차하고 좀 다르게 여닫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팔 놓는 위치라던가 여러 가지 스위치의 위치, 그리고 기존의 BMW 7 시리즈가 구성이 됐던 뒷자리 센터에 작은 태블릿 PC가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진보된 차가 돼서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이 차에 적용된 여러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나올 차가 이렇게 이 정도로 변해서 나오겠구나.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안에서는 적어도 고급차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추가가 돼서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이 들고, 기존의 GLS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마이바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어떤 기능이 더 추가돼서 나올지 기대도 많이 되고요. 그때 또 가서 그런 차들이 나올 때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S클래스 같은 경우는 중국, 한국,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S클래스가 럭셔리 세단보다 최근 들어서 많이 안 팔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켓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제 느낌에는 좀 더 중국 쪽으로 공략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그쪽에 이제 럭셔리 세단이 아직까지는 많은 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이 차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그 외모에 대해서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고 너무 심플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딱 봤을 때 웅장해 보이고 그래도 S클래스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네요. 자,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